오늘의 맛돌이는 켄터키 후라이드 두부입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작품을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만든 켄터키 후라이드 두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만드는지는 자세한 레시피가 없기 때문에 맛과 향을 상상하며 분석해 봤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플레이팅된 접시를 살펴보니 알록달록 색조화가 잘 이루어졌더라고요. 에드워드 리 셰프님께서는 야채 피클을 올렸다고 말씀하셔서 야채 재료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빨간색은 누가 봐도 홍고추라서 홍고추를 준비했고요. 저 노란색과 보라색, 흰색 재료가 조금 궁금했는데요. 잘게 썰어낸 노란색 파프리카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라색과 흰색은 아마 자색 양파일 것 같기도 한데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저는 샬롯을 준비했습니다. 피클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요. 최대한 재료의 크기를 똑같이 손질해야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모든 재료를 먹기 좋게 손질하고 유리병에 담아줬고요. 여기에 식초물을 만들어서 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피클은 오래 두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 때는 꼭 유리병을 소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손질한 재료를 차곡차곡 넣고 식초물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식초물은 어렵지 않고요. 물, 식초, 설탕을 2대 1대 1 비율로 섞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통후추가 있으면 같이 넣어주시고요. 초록색은 딜인 것 같았습니다. 식초물은 뜨거울 때 바로 넣어야 하는데요. 뜨거우니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제 플레이팅에 들어갈 야채 피클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닭기름을 만들 건데요. 에드워드 리 셰프님은 두부지만 치킨 맛을 내야 해서 닭기름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요. 영상에서는 뼈가 붙어있는 닭을 가열해서 기름을 뽑아내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남은 닭이 아깝기도 해서 저는 닭껍질을 준비해줬습니다. 닭껍질은 제가 사용한 건 1kg였고 가격은 4,000원 정도라서 부담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닭껍질로 기름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팬에 넣고 가열만 하면 끝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싶으신 분들은 밀가루 한 컵을 부어서 빨래하듯 문질러 가면서 씻어주세요. 닭껍질을 처음에 가열하다 보면 수분이 먼저 나와서 탁한 국물이 보일 건데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끓여주세요. 끓이다 보면 수분이 날아가고 닭껍데기에서 맑은 기름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닭껍데기가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맑은 기름이 나옵니다. 튀겨진 닭껍질은 따로 빼서 간식으로 먹었고요. 맑은 닭기름은 체에 걸러서 준비해줬습니다. 닭기름만 만들었을 뿐인데 벌써 치킨집에 온 듯한 진한 닭향이 방을 뒤덮었고요. 다음은 두부 성형을 해줄게요. 두부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키친타올을 활용해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주고 이렇게 생긴 집게의 손잡이 부분을 활용해서 닭다리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집게를 꾹 눌러서 1차 성형을 해주시고요. 남은 자투리 부분은 아까우니까 따로 빼놔서 찌개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1차 성형된 두부는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주시면 적당한 두께가 되고요. 이렇게 준비한 닭다리 모양 두부를 조금 더 다듬어 줄 건데요. 각진 모서리 부분을 칼을 활용해서 깎아내주세요.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다면 성형 끝입니다. 다음은 같이 올라간 간장 소스입니다. 이건 따로 자세한 언급이 없어서 그냥 간장치킨 소스를 생각해서 만들었는데요. 냄비에 물 10스푼, 간장 2스푼, 설탕 2스푼, 굴소스 반스푼, 올리고당 2스푼을 넣고 끓여주세요. 후추도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있다면 넣어주세요. 재료들이 잘 섞였다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 전분물을 부어줘야 되는데요. 전분물은 2스푼 정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농도는 탕수육 소스를 생각해서 만드시면 적당하고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맛있는 간장 소스 완성입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으면 더욱 풍미가 좋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 레시피 저장해 두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세요. 플레이팅에 들어갈 야채 피클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두부를 튀겨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영상을 봤을 때 심사위원 두 분께서는 닭고기 맛이 난다고 해서 신기해했습니다. 두부지만 닭고기의 맛과 향이 나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셰프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에는 붓으로 바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한번 튀긴 거에 붓을 바르는 것 같아서 조리법이 궁금했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해석해봤습니다. 먼저 성형한 두부에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하고요. 만들었던 닭기름을 붓으로 발라줬습니다. 두부의 향을 최대한 지우고 닭향으로 채우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요. 골고루 기름을 발라준 뒤 1차적으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구워줬어요.
수분을 어느 정도 날리면서 발라냈던 닭기름이 두부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거친 과정입니다. 온도와 시간은 200도에 10분 정도가 적당했고요. 이렇게 구워내면 겉면이 적당히 탄탄해지면서 기름이 잘 스며들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치킨과 같은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겉면에 전분가루를 묻히고 튀김옷을 대체했는데요. 이걸 한 번 더 튀겨낼 겁니다. 하지만 그냥 식용유에 튀기면 의미가 없겠죠? 아까 많이 만들어냈던 닭기름에다가 푹 담가 튀겨줄 겁니다. 기름의 온도가 적당히 오르면 전분가루를 묻힌 두부 닭다리를 3분 정도 튀겨주세요. 튀기면서도 신기한 게 치킨집의 냄새가 계속 나서 두부의 맛과 향이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잘 튀겨주면 이렇게 겉면이 탄탄한 닭다리 모양의 두부가 완성되는데요. 사실 이걸 만들면서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굽거나 전분가루를 묻히지 않고 생두부를 닭기름에 튀기기만 해도 충분한 향과 맛이 나올지 궁금했는데요. 아까 성형한 두부 중 일부는 생두부 상태로 두고 튀겨봤습니다. 굽지 않아서 생두부는 물기가 더 많으니 격하게 튀겨졌고요. 튀겨보니 모양새는 사실 더 매끈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아무튼 두 종류의 닭다리가 준비됐으니 이제 플레이팅만 하면 되는데요. 플레이팅에 쓰이는 라임도 썰어서 준비를 하고 생두부를 튀긴 건 최대한 셰프님과 비슷하게 플레이팅 하려고 노력했고 한 번 더 굽고 튀긴 건 맛돌이 스타일이니까 제 맘대로 플레이팅 해봤습니다. 특히 야채 피클 재료의 색조화가 너무 좋아서 플레이팅 하는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똑같은 재료이지만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하는지는 요리사의 몫이기 때문에 클래스 차이를 한 번 더 느꼈고요. 생김새도 중요하지만 역시 음식은 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라임을 튀김 위에 짜주고 만들었던 간장 소스에 푹 찍어서 먹어봤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먹은 건 분명 두부인데 치킨 맛이 났습니다. 야채 피클도 홍고추가 들어가서 그런지 매콤, 새콤, 달콤해서 튀김과 먹기 정말 좋았고요. 두 종류로 튀긴 두부의 맛도 달랐는데요. 먼저 생두부를 튀긴 건 아무래도 두부의 향과 맛이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부드러운 식감은 좋았지만 닭보다는 두부 튀김을 먹는 느낌이었고 맛돌이식으로 해석한 튀김은 두부의 맛과 향이 거의 없었고요. 식감만 살아있는 채로 닭튀김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서인지 저는 굽고 나서 튀긴 게 더욱 좋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이시나요? 이번 요리는 나름 생각한 대로 나와서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혹시 따라해보면 좋겠다는 요리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잘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었돌이